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강의는 KNN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입니다. 역시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하는 과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고요.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여러 개 보면요. 복잡하다고 꼭 정확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쓸 때 뭐 해요? 사람들이 하는 거를 머신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엄청 똑똑한지 그거를 클래시파이 하거나 리그레션 하거나 머신러닝에 적용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 모여져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뭔가 좀 구현하기 편한 게 결국 그게 어큐러시도 좋은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KNN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알고리즘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근데 왜? 써보니까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별로 정확할 것 같지 않은데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자, 그래서 KNN 알고리즘은 그렇고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많은 대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류니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어때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미 정답이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1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어요. 이미 트레이닝 셋이니까 정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 0으로 클래시파이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셋에 의해서 제가 만약에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셋으로 제가 어떤 모델을 갖고 있으면 자, 이제 우리 데이터셋에 없는 데이터가 새로 이렇게 들어오면 너 1이네 라고 클래시파이 해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데이터셋에 없는 데이터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nearest neighbor KNN은요 여러분 nearest neighbor라는 거에서 온 건데요. nearest neighbor는 뭐예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놈이 어느 클래스에 있는 건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제일 가까운 놈을 보니까 이 빨간 놈이니까 나는 1로 클래시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렇게 디시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러면 조금 위험해요. 왜? 예를 들면 이런 초록색은요, 이 초록색에 조금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약간 예외 상황 같은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만약에 했으면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전체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아무래도 빨간색에 클래시파이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초록색 예외 상황 때문에 얘는 제일 가까운 놈이네 초록색이네 하고 0으로 클래시파이 돼버리면 조금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K개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K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개 이렇게 보면 야, 2개가 빨간색이고 하나가 초록색이야. 그러면 여러분 뭘로 판단하실래요? 네, 당연히 빨간색으로 판단하시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약간 진짜 제일 가까운 놈만 보지 않고 그래도 예외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3개 정도 보자, 5개 정도 보자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게 KN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볼 때보다 K개 보면서 어큐러시가 확 좋아졌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여러분 머신러닝 어큐러시를 개선하는 거예요. 확.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뭡니까? K개를 체크하는 거다. 그래서 제일 머저리티 3개면 어떻게 돼요? 2개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클래시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K는 3, 그리고 K는 4, 그리고 K는 5예요.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는 4는 잘 안 써요. K는 6도 잘 안 쓰고 8도 안 써요. 무슨 말이에요? 홀수만 잘 써요. 왜? 여러분 4면 어때요? 2대2 보팅해갖고 비기는 경우가 나오죠. 그럼 비기는 경우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줘갖고 우리가 0 아니면 1로 클래시파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가로 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면 홀수계로 해서 하지. 네, 그쵸? 그래서 홀수계를 보고 그냥 무조건 한쪽이 무조건 이기는 쪽이 나오도록 하는 게 KNN 알고리즘 보통 통상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K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3이냐 5냐에 따라서 이쪽이면 초록색으로 이쪽이면 빨간색으로 디시전 되는 경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런 살짝의 문제점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 근처에 있는 데이터 몇 개만 보면 되니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 같고 되게 빠르게 동작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는 이 트레이닝 셋이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전부 다 거리를 다 구한 다음에 제일 짧은 놈 몇 개를 보는 거예요. 네, 100만 개면 100만 개까지 거리를 다 구해요. 얘가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지금 이게 2차원이고 몇 개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거 몇 개만 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차원 수도 많아지고 클래스도 2개가 아니고 막 100개가 클래스가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단 다 구해야 돼요. 네, 이거를 몇 개만 구할 수가 없어요. 일단 다 구한 다음에 가까운 거 K개만 받았고 그 K개 중에 제일 메이저리티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KNN 알고리즘의 스텝을 보시면요. 모든 트레이닝셋 들어온 인풋을 모든 트레이닝셋까지 거리를 다 구해요. 예를 들면요. 얘 다 구하는 거야. 다 구해 다 구한 다음에 어때요? 제일 가까운 놈 3놈 픽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오래 걸리겠어요? 1번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니어리스트 네이버 디스턴스를 봐갖고 메이저리티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다수인 놈으로. 근데 여러분 1번 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왜? 이게 뭐의 비용이겠어요? 뭐 하는 거에 대한 대응 이게 지금 우리 벌 받는 거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알고리즘 만든 거에 대한 벌 받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다 구해. 단순하게 다 했지만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조금 레이지하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측면이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3, 5 보면은 이 5
이게 지금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빨간색 이렇게 다 걸쳐져 있는데, 그리고 빨간색들이 훨씬 더 가까운데 말이야. 초록색들은 좀 멀고. 그래서 우리가 KNN 알고리즘 조금 개선할 수 있는데 뭐냐면, 가까운 샘플한테는 조금 더 임포턴스를 많이 주고 멀리 있는 놈한테는 임포턴스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확률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여기서부터 거리를 그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익스포넨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익스포넨셜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만들면 얘네들이 좀 더 임포턴스가 더 세가지고 멀리 있는 세 놈보다 가까이 있는 두 놈이 더 비중이 커서 얘도 빨간색으로 클래시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억울한 측면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KNN을 모디파이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 이건 굉장히 단순한 모디피케이션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큐러시가 개선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큐러시, 여러분의 알고리즘 어큐러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KNN은 너무 단순하고요. 여기까지만 알고리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KNN을 들고 온 이유, 메이저한 이유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파이썬 한 줄 한 줄 코드 다 기본 문법으로 구현하는 거 안 하고요. 뭐 할 거냐면요. 바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 뭔데요? 여태 우리 라이브러리 많이 쓰긴 썼죠. 근데 머신러닝 자체를 짜는 알고리즘은 우리 안 썼잖아요. 머신러닝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있는 많이 쓰이는 널리 쓰이는 라이브러리나 파이썬 기본 문법으로 머신러닝 한 줄 한 줄 짰었잖아요. for, while 막 이런 거 써고 if.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파이썬 라이브러리 짜여진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보다 머신러닝 잘 하시는 고수 개발자들이 많이 짜놓은 게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내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안더라도 그걸 다 짜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개발하는 기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최대한 갖다 쓰셔야 돼요. 왜? 시간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검증된 라이브러리잖아요. 예, 그쵸. 대신에 어때요? 내부를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쓰셔야 어때요? 여러분이 그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잘 쓸 수 있고, 또 어때요? 이 라이브러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못하는 게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라이브러리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줬던 알고리즘, 그리고 앞으로 알려드릴 알고리즘들을 내부를 상세히 알고 계셔야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짜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는 거, 그 놈의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할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되겠지만 더 정확히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머신러닝이 할 수 없는 정확히 한계치를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 유명한 라이브러리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KNN으로 스타트하기 너무 좋아서 KNN 쓰면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코드 짜는 거, 그거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제가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뭐냐면 이 머신러닝 인 파이썬이라 그래서 나오고요. 제가 요거를 죄송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열렸을 것 같은데. 예. 자,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똑같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여러분 클러스터링도 배우실 거고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종류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림도 여러분이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라이브러리 한번 쓰는데 막 걸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코드 안 짭니다. 예, 그쵸. 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코드를 그렇게 한 줄 한 줄 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코드 한 줄 한 줄 짠 거 그거 도움 안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 파이썬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코드 한 줄 한 줄 짜는 거 중간에 쓰는 거 여러분 당연히 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정도 가르쳐줬으면 이제 라이브러리 써도 된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라이브러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cikit-learn 라이브러리는요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제가 잠깐 뒤로 쭉 넘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고 이 내부에 있는 메소드나 모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KNN을 기본으로 출발로 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앞으로 볼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scikit-learn에서 데이터셋도 많이 제공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로드 보스턴이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오면요, 이미 라이브러리 불러온 순간 저런 데이터들도 많이 제공돼서 여러분들이 짠 고유의 알고리즘이 잘 맞는지, 어큐러시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데이터도 다 돈인데, 네, 데이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게다가 정답까지 있는 데이터다니, 즉 라벨이 다 된 데이터라니, 그쵸? 데이터셋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레이블링 다 된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그거를 여러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셋이 뭐냐면요, 이거는요 보스턴의 어떤 특정 시점의 집값이에요. 예, 그래서 집값을 여러분 리그레션 하는 데서 리그레션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여러분 로드 아이리스 같은 건 뭘까요?
예, 여러분 이거 하나씩 로드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이리스는 뭐예요? 여러분 아이리스 플라워 우리 여러분 강의 시간에서 많이 나왔던 그 플라워 데이터셋이에요. 아시겠죠? 플라워 데이터셋.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 특히 유방암 이거는요. 브레스트 캔서는 어떤 암세포 모양이나 뭐 크기나 재질 이런 거가 결국은 악성 종양이냐 음성 종양이냐 그래서 양성 종양이냐 그래서 양성이면은 암에 안 걸린 거고 악성이면 암에 걸린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그쵸? 이런 거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데이터셋을 보시면 뭐 당뇨, 예, 뭐 많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의 알고리즘 어큐러시를 잘 측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데이터셋 진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별겁니까? 여러분 뭐 파이썬 불러와서 스파이더 키시고요. 제가 여기 지금 조금 크게 키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거 사이킨런 해서 사이킨런 하고요. 저 로드 아이리스 하는 거죠. 사이킨런 해서 데이터셋 이렇게 하시면 import 하고요. 여러분 로드 아이리스 하고 아이리스는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실행하시면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여러분 베리어블 에디터 가셔서 이 아이리스 제가 아이리스에다가 저장했잖아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이 보면 여기 뭘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0부터 몇 개의 데이터셋이 있나 보면은 150개? 150개 데이터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 순서대로 모은 것 같아요. 라는 걸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요. 뭐야? 여기 피처에 있으면 야 4개가 있었는데 아까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 뭐 꽃밭의 넓이 길이, 꽃잎의 넓이 길이 그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1부터 여기 150 이게 정답은 어디 있는데? 정답도 있어. 여기 타겟이라는 곳에 정답이 0, 1, 2로 여러분 숫자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니까요. 0, 1, 2로 클래시피케이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0하고 1하고 2가 뭐예요? 각각 뭔지 여기 그 꽃의 종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이리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점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리스 하고 여러분 이 안에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아이리스 내부의 데이터 이렇게 프린트아웃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가 뭐예요? 아이리스 데이터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데이터 인풋이죠. 얘는 인풋이죠. 인풋 맞죠? 왜냐면 4개 센티미터로 돼 있는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array of float이네. float이라는 타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지금 자, 그 다음 요거 말고요. 여러분 이제 뭐 다른 데이터셋도 불러와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from dataset import load iris 말고도 뭐 있어요? 여기 load breast cancer 요거 이렇게 해서 그냥 불러오세요. 이거 임포트죠. 여긴 여러분 다름 아닌 임포트입니다. 너무 안 보이나? 너무 큰다고? 예, breast cancer 해서 쟤를 임포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걸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breast cancer, 저렇게 했네요. B cancer 해서 뭐야? 로드 이 내부의 데이터 요걸 임포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딴 거 안 치고 그냥 여기 아규먼트 인풋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제 F5 실행해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B cancer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도 데이터 있고요. 야, 데이터 저거 1, 2, 3, 4, 5, 6, 7, 8 그리고 밑으로 엄청나게 많네. 8까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29차원이에요. 그쵸?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인데 타겟 네임 요거 보면 뭐 피처 네임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각종 뭐 재질, 크기, 옆으로 크기 뭐 면적 엄청나게 많죠. 그거 29차원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총 569개가 있는데 몇 개는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은 뭐고 1은 뭔데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뭔지 여러분 영어 찾아보시면 나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로드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아이리스 플라워 있잖아요. 저거를 한번 KNN으로 구현해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아이리스 플라워가 조금 더 단순하잖아요. 4차원이고. 그래서 그 4차원 150개 데이터 있잖아요. 그 150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150개 중에 한 90개만, 즉 여러분 60%만, 60%를 트레이닝 하는데 쓰고 나머지 60개는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트레이닝 한 그 모델에 잘 맞는지. 그래서 그게 정답이 나오는지, 정답이 몇 %로 어큐러시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모델을 할 건데 여기 이미 이 KNN이 이 사이킨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킨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제가 아까 뭘 했어요? 150개 아까 있는 거 보셨죠? 150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3, X4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렇게 150비트로 이렇게 150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정답도 150개가 있겠죠. 그래서 뭐였어요 아까? 000011112 해서 50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거를 다 트레이닝 셋으로 다 트레이닝 해버리면은 다 맞추겠죠. 네.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에 내가 90개 정도로 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60개 내가 트레이닝한 된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에 넣어가지고 60개를 뉴 데이터처럼 넣어가지고 그 60개 정답을 맞추는지 우리가 정답 있으니까 얘 정답 있죠. 얘도 정답 있죠. 이 정답에 대해서 얘가 60개 넣어서 나오는 정답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90개를 여러분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60개는 뭘로 쓸 거야? 테스트용으로 내가 지금 만든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 150개 데이터를 90개랑 60개로 테스트랑 내가 정답이랑 디자인 매트릭스랑 정답이 있을 때 90개, 60개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로 랜덤하게 분리해줘 라고 하는 방법이 이미 이 SK 모델 셀렉션 내부에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거 친 거예요, 여러분. 아이리스 데이터 가져오시고요. 이거 인풋이죠. 아이리스 타겟 하면 여러분 아까 아웃풋이었어요. 0, 1, 2. 그래서 여러분 얘네 둘이 이게 데이터 인풋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그쵸? 그 정답지. 요거 두 개 하면 트레이닝 셋인데 걔네를 트레인 테스트로 이렇게 쓰시면 요거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 찾아보면 되죠. 사이클런 매뉴얼 아까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나와요. 쓰는 거 바로 나와. 예시도 바로 나오고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게 뭐예요? 테스트 사이즈가 150 중에 40% 이게 1이면 테스트 다 하는 거고요. 그 중에 0.4만 해서 제가 60개만 테스트에 쓰겠다는 거고 랜덤 스테이트는요 여러분 제가 42로 했는데 여러분 저거는 제가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스플릿 할 거냐를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로 할 때랑 2로 할 때랑 3으로 할 때랑 다 다르게 찢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42라는 어떤 랜덤한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거 쪼개는 것도 그냥 42번째 룰로 그냥 쪼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해서 돌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걸 쳐갖고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히 제가 여러분하고 실시간으로 친다고 도움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저걸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X 트레인, Y 트레인 요거 보면은 X 트레인, Y 트레인 그쵸? X 트레인 90개, X 테스트가 60개로 쪼개졌고요. Y도 Y 트레인 90개 요거에 각각 해당하는 정답을 이렇게 랜덤하게 섞었어요. 여러분 1, 0이 이렇게 잘 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KNN이 저 사이클론 내부에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이것도 물어볼 겁니까? 안 물어보셔도 되죠. 이제 제가 어떻게 또 대답할지도 이미 예상되지 않아요? 사이클런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치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요 그냥 여기다 치세요. 사이클럴 하고 KNN. 네, 그러면 요거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지금 여기 한 것도 이런 거 다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일 위에 거 보셔갖고 쓰는 방법 쓰시면 되고요. 저는 어차피 알려드릴 거니까요. 각자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이 뭐예요? 임포트 하는 거죠. 이게 KNN 알고리즘 쓰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매트릭스라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알고리즘에서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K런 내부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나눠놨을 건데 네이버스 내부에 KNN이 있어요. 이거 조금 직관적이시죠? 네이버스 내부에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찾아보면 나와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임포트 하는 거 찾아보면 나와요. 내가 KNN 쓸 건데 어딨냐? 그래서 사이클런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알고리즘이든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 한 다음에 테스트 할 거잖아요. 여러분 트레이닝 하고 나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두 개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뭐냐면 그거의 성능 얼마나 어큐러시가 나오는지 퍼센트로 알려주는 혹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성능을 알려주는 다양한 메서드들이 매트릭스 내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거 그냥 한번 쳐보시는데 자, 뭐예요? 얘는 뭐 한 걸까요? 첫 번째는 임포트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가져온 거고 왜 이게 종료가 되려고 그래. 자, 요거 보시면 어떻게 쓴 걸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어때요? 얘 뭐예요? 싹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KNN 가져온 거고요. 걔를요. 여러분 여기 KNN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KNN이라고 쓴 거 여러분 이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변수를 하면은 이게 이제 n neighbors 5를 넣으면 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예요? 5NN인 거죠. K가 5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도 아규먼트, 인풋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매뉴얼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5만 쓰면 나머지 다 디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뭐예요? 엄청나게 호분하고 if은 많이 써야 돼요? while 써야 돼요? 아니죠? 이거 한 줄이면 끝나요. 네, 트레이닝 정답 넣고 끝이에요. 이런 끝이에요. 자, 그럼 모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KNN 프리딕트에서 여러분이 넣고 싶은 테스트를 넣어보면 그 테스트 셋에 대해서 얘가 모델을 프리딕션 딱 해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Y 프리딕트는 뭐예요? 여러분의 모델에 의해서 프리딕트된 밸류고 그 다음 뭐예요? 원래 정답은 뭐예요? X 테스트에 대한 정답은 아까 Y 테스트로 앞에 코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거 여러분 뭐예요?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매트릭스 내부의 메서드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앞에 거에 정답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짜는 거 힘들까요? 뭐가 힘들어? 여러분 다 이제 머릿속에서 짜려면 짤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짜려면 짜는데 여러분 실수할까봐 여러분 몰라서 안 짜는 거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안 짜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데 몰라서 안 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 쓰기도 귀찮고 혹시 내가 짜다가 실수할까봐.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거 내부 여러분 당연히 아까 사이클론 가보면 소스 다 있습니다. 어떻게 짰는지 보시고 아 나는 저렇게 짜면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짜는 법 알고 있지만 내가 짜는 법하고 또 다르게 얘를 좀 더 팬시하게 짰네.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이 파이썬 개발에 대한 기술도 익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시고요. 돌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돌려보시면 그래서 y 프리딕트랑 y 프리딕트는 이렇고요. 여러분의 만든 모델이 프리딕트한 거고 y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예, 거의 똑같이 제 모델이 거의 똑같이 프리딕트하죠. 몇 개만. 그래서 어큐러시 보면 어떨까요? 어큐러시 측정한 거 보면 스코어가 퍼센트가 여러분 98.3% 기가 막히죠. 예, 웬만하면 다 어큐러트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K 값 N 값 바꿔보시면 N 네이버스 있죠? 그거 바꿔보시고 데이터도 뭐 트레인 테스트 바꿔보시면 저게 퍼센티지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저렇게 KNN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저 머신러닝인 거죠. 저 기존에 있는 정답 아는 거 애매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KNN에 다 때려 박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여러분이 맞추고자 하는 정답을 모델을 인공지능 데이터에 의해서 기계가 맞출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을 남의 라이브러리 가지고 짜신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KNN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코드 짜는 거 해봤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 내부를 어떻게 짤지 상상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파이썬 코드를 다 한 줄 한 줄 짠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